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원입니다. 국방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매번 야사를 맛깔나게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쿡방야사의 쿡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뇌 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행 국방 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국방 야사 오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시죠? 예, 오늘 주인공이야말로 왜 이제야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국방야사와 딱 어울리는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 예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 미켈란젤로를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때 함께 언급되었던 인물입니다. 아, 미켈란젤로.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가이자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못하는 게 없는 천재죠. 예. 신이 모든 재능을 한 명의 인간에게 모아놓았다. 이런 찬사를 들을 정도로 다방면에서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인물이죠.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렌체 출신이라고요. 예, 1452년에 피렌체 인근에 빈치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아, 다빈치가 그 빈치군요. 예. 그 다빈치가 빈치 마을 출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음악, 수학, 과학 등 다방면에 재주가 아주 뛰어났고 또 그림에 또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죠. 레오나르도의 아버지가 일찍부터 아들의 재능이나 잠재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66년부터 또 당시에 유명한 예술가이자 미술 선생이었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자신의 아들을 집어넣습니다.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는 다빈치 이외에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페루지노라든가 산드로 보티첼리와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을 여럿 키워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죠. 레오나르도는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서 드로잉이나 원근법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기법들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도 이 시기에 습득하게 되는데요. 미술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때 배움이 훗날 다빈치가 수행했던 작업들의 초석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식이 그렇게 뛰어난 천재라는 아버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부럽기도 하고 또 어려웠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자식의 잠재력을 미리 알아본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한 분야만 꼭 집어서 잘한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잘했지 않습니까? 예, 본래 르네상스 시기의 이상적인 인간형이 어느 한 분야만 파는 이런 전문가라기보다는 다재다능한, 다방면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우오모 우니베르살레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흔히 보편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다뤘던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다루게 될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보편인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었죠.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 공학, 그리고 여러 발명들, 또 화학자나 물리학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는데요. 일례로 인체를 사실적으로 화폭에 옮기기 위해서는 뼈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십 구의 시신을 직접 해부하면서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해부학 노트가 오늘날까지도 잘 알려져 있고 또 이후의 의학 발전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손으로 글을 쓰고 한 손으로는 그림을 그렸다고 전하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달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한 손으로 글을 쓰고 한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사실이라면 동시에 화가와 작가의 작업을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끝장나는 가성비의 대표적인 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또 미술품 경매사상 최고의 가격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닙니까? 예, 다빈치가 그린 예수의 초상이 있는데요. 제목은 살바토르 문디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세주라는 뜻인데요. 이 작품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 압둘라 무함마드가 2017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 5,030만 달러, 그러니까 당시 환율로 약 5천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낙찰을 해서 아주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당시까지 미술품 경매 역사상 최고액이었습니다. 사실 지난번 미켈란젤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외모가 또 수려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남이죠. 키도 아주 훤칠했다고 알려져 있고 체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다빈치가 패션에 또 상당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예, 그래서 패셔니스타로도 잘 알려져 있죠. 또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옷을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근데 당대 유행하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옷을, 그러니까 펄럭이는 스타일의 옷이나 가방을 직접 디자인해서 입고 다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훤칠한 미남이 옷도 잘 입고 이렇게 다니면은 가는 곳마다 이성들의 관심을 한눈에 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빈치의 일생을 훑어보면 여성과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특히 이제 젊은 남성들과 더 많이 어울렸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성애자였다라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군요. 사실 초상화만 보면 요즘의 꽃미남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재주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요리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소개를 드리면서 이 다빈치가 국방야사에 딱 어울리는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누군가 다빈치에게 뭐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요리사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리에 좀 진심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이런 요리들을 즐겼던 것이 아니고 빵이나 와인, 뭐 치즈같이 소박하고 단순한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빈치의 음식 철학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 인간이 영혼을 가진 짐승들로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빈치 음식 철학이었습니다. 네, 정말 요리까지 정말 다 가진 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방야사에서 국방야사 스타일로 다룰 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빈치가 여러 구의 시신을 직접 해부하면서 인체를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참 연구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되는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이 다빈치가 결석을 앓고 있었는데요. 허브 음료와 양파 수프를 만들어서 자신의 결석을 직접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국방야사 스타일로 재해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가 어떤 음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즐겨 먹었다는 토스카나식 양파 수프를 준비했는데요. 빵과 함께 먹으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양파 수프를 국방야사 스타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 수프는 정말 양파의 맛있는 맛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여서 양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일을 살짝 두르고요. 양파의 수분을 다 날리듯이 캐러멜라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양이 많아 보이지만 얘네가 팍 줄어들어가지고 감칠맛이 엄청 올라오게 돼요. 상당히 오랜 시간 볶아줬는데 이게 이제 양이 확 줄었죠? 이 양파를 아무리 볶아도 이 수분이 날아가면은 이렇게 양이 줄어듭니다. 치킨 스탁을 물에 희석을 해서 감칠맛을 또 올려줄 겁니다.